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경우 있으셨죠? 똑같은 한 가지 일이나 상황에 대해 한 사람은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비난과 비판을 합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이유는 바로 저마다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런 관점과 기준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요? 이런 관점과 기준은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의 경험과 주변 환경으로부터 축적되어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사실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당신의 평가는 어떤가요? 위의 예와 마찬가지일 겁니다. 당신에 대해 호의적인 사람과 적대적인 사람으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없으며 만족시키려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니까요. 절대로 타인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살고 있지는 않나요? 제 삶을 돌아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너무 의식하는 삶도 너무 배려하는 삶도 결국 우리에게 불안과 걱정, 그리고 많은 생각을 유발합니다. 이런 삶의 방향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그러면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들 속에서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법 3가지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영상의 이익을 온전히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제가 좋으셨다면 정중히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지혜 첫 번째 해법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고층 빌딩들 사이에 자리 잡은 조용한 사찰.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곳은 잠시나마 마음을 쉬어갈 수 있는 작은 안식처였습니다. 늦가을의 맑은 하늘 아래, 사찰의 마당에서 법운 스님은 마른 낙엽을 조용히 쓸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신도가 다가왔습니다. 스님, 요즘 마음이 너무 복잡합니다. 30대 직장인인 그 신도는 한숨을 내쉬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에서나 인간관계에서나 아무리 노력해도 모두를 만족시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지만 누군가의 평가에 신경이 계속 쓰입니다. 잘하려고 애쓸수록 더 비판을 듣고 결국엔 제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 듭니다. 법운 스님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신도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누군가가 너를 좋게 보지 않는다고 하여 내 본래 모습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지만 뿌리는 여전히 땅속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지 않느냐? 신도는 가만히 스님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하지만 스님, 타인의 평가가 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 아닙니까? 상사의 기대, 동료들의 시선, 가족의 바람. 결국 저는 그들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야 하는 것 같아요. 스님은 신도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 누군가가 너를 칭찬하든 비난하든 그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그것은 그들의 생각일 뿐 내가 아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찰에 와서 참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말로 인해 사찰이 더 아름다워지는가? 그건 아니죠. 그렇다면 누군가가 여긴 볼품 없군요 라고 말하면 사찰이 그 순간 볼품이 없어지는 건가? 신도는 가만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와 같단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기준과 경험 속에서 너를 평가할 것이다. 그들의 말은 결국 그들의 생각일 뿐, 내 진짜 모습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 타인의 시선에 휘둘릴수록 너는 너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 신도의 얼굴에 조금씩 깨달음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운 스님은 말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뿐이다. 오직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내 마음이 평온한가를 바라보는 것. 스님은 마당 한쪽에 놓인 작은 연못을 가리켰습니다. 이 연못을 보거라.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렁이지만 바람이 멈추면 다시 맑아지지 않느냐? 너의 마음도 이와 같다. 세상의 말들은 바람처럼 불어오지만 결국 다시 고요한 본래의 너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신도는 연못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제 스스로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리고 제 마음이 평온한가겠군요. 법운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내가 나의 길을 가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마음의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으면 세상의 바람도 그저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니라. 신도는 합장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이제야 조금은 제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법운 스님은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려 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거라. 그것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사찰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신도는 한층 가벼운 발걸음으로 사찰을 나섰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첫 번째로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지혜는 그들의 결정을 쿨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사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나를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반대로 나를 적대시하는 평가는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쿨하게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그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포옹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이 나를 평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좋거나 나쁘거나 평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런 평가에 대해 인정하고 나 자신을 반성해 볼 기회로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지금 생각나는 분께 공유를 통해 공유 선업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대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강원도의 깊은 산속 고즈넉한 사찰에 법운 스님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오고 단풍이 사찰 주변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을날 한 50대 남성이 사찰을 찾았습니다. 그는 어깨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가족을 책임져 온 지 20년. 하지만 주변의 기대와 평가에 치이며 정작 자신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헷갈릴 때가 많았습니다. 스님, 저는 너무 힘듭니다. 법운 스님은 찻잔을 건네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으십니까? 사업을 하면서도, 가정을 돌보면서도 항상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며 살았습니다. 부모님, 아내, 아이들, 직원들까지 다들 저를 어떻게 볼까 신경 쓰느라 정작 제 마음이 어떤지 들여다볼 틈이 없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손가락으로 마당을 가리켰습니다. 마당 한쪽에
커다란 항아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엔 깨끗한 물로 채워지겠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흙먼지가 날아와 떠다니고 비가 오면 흙탕물이 섞이게 됩니다. 결국 물은 흐려지고 탁해집니다. 남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수록, 그들의 기대를 맞추려 할수록 내 마음은 탁해집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마치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내 안에 가두려고 하니까 괴로운 것이지요. 남성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스님,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타인의 평가를 신경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운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다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물론이지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아는 것이 곧 지혜이며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곧 깨달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스님은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찻잔이 비어 있다면 어떤 차를 따를지는 온전히 나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찻잔이 이미 남이 따라준 차로 가득 차 있다면 정작 내가 원하는 차를 담을 공간이 없겠지요. 남의 기대와 시선으로 가득 찬 마음은 결국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게 만듭니다. 남성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겠습니다. 법운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당신의 찻잔을 비워 보십시오. 남이 따라준 차가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차를 채울 수 있도록요. 그날 이후 남성은 더 이상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가족과 직원들의 기대 속에서 살아가야 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고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찻잔에는 이제야 비로소 그가 원하는 차향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지혜, 두 번째 해법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경기도의 한 산사, 가을이 깊어가는 절마당에는 노란 은행잎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고즈넉한 사찰에 앉아 맑은 차를 한 잔 마시던 법운 스님 앞에 60대의 한 신도가 조용히 합장을 올렸습니다. 스님, 마음이 답답하여 다시 찾아왔습니다. 스님은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홀로 4명의 자식을 키워온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자식들과 자주 부딪히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는 제 뜻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요. 가끔은 너무 서운하고 제가 헛된 삶을 살아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녀의 눈에는 애써 감추려는 서운함과 외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법운 스님은 고요한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더니 옆에 놓인 작은 찻잔을 들어 보였습니다. 보살님, 이 찻잔을 보세요. 어떤 색인가요? 그녀는 찻잔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흰색입니다. 그러자 스님은 찻잔을 빙 돌려 보이면서 말했습니다. 이쪽에서 보면 흰색이지만 이 반대쪽을 보면 작은 푸른 무늬가 있습니다. 같은 찻잔이지만 보는 위치에 따라 다르게 보이지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자리에서 세상을 보고 다르게 이해합니다. 그녀는 찻잔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어요. 제가 한 일들을 생각하면 저를 조금 더 이해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스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살님께서 자녀를 위해 헌신하셨듯 그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느라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만 바라보면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렵지요.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자꾸 서운함이 드는 걸까요? 그것은 보살님이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한다는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를 버리고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편견과 기대를 내려놓으면 비로소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스님의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님은 잔잔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듯 사람의 마음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람을 탓하기보다 그들도 나와 다른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음을 인정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관계는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마음은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녀는 찻잔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 오늘도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앞으로는 저도 찻잔의 반대편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조금 더 여유로운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법운 스님은 말없이 그녀의 찻잔에 다시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차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가운데 그녀의 마음속 응어리도 천천히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이 편안해지셨다면 정중히 구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지혜는 타인을 인정하는 용기, 즉 나와는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타인을 만족시키기 어렵듯이 타인 또한 나를 만족시키기 어렵습니다. 항상 내 기준만을 고집한다면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나의 편견과 아집에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타인의 입장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타인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참된 나를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충청도의 한 산사, 늦가을 단풍이 물든 조용한 사찰. 늦가을 바람이 산사의 처마 끝에서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법운 스님은 마당의 낙엽을 천천히 쓸며 고요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무거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스님,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그는 40대 초반의 남자로 수도권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도 이곳을 찾아 고민을 털어놓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법운 스님은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얼굴이 많이 지쳐 보이는군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남자는 깊은 한숨을 쉬며 사찰의 정원에 놓인 평상에 앉았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사람들과 부딪히는 걸까요? 가족도, 친구도, 사업 파트너들. 제 생각과 맞지 않으면 답답하고 짜증이 납니다. 다들 제가 틀렸다고 하고 저는 그들이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법운 스님은 조용히 빗자루를 내려놓고 남자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긴 스님은
정원 한쪽에 놓인 둥근 돌과 각진 돌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돌들을 보십시오. 하나는 둥글고 하나는 모서리가 살아있지요. 만약 둥근 돌이 각진 돌에게 너도 나처럼 둥글어야 한다라고 강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자는 그 말을 듣고 돌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마 각진 돌은 불편하겠지요. 그리고 둥근 돌도 답답해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운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둥근 돌은 부드럽게 굴러가고 각진 돌은 단단히 그 자리를 지키며 안정감을 줍니다. 둘 다 역할이 다를 뿐 어느 하나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남자는 스님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러나 스님, 저는 제 생각이 맞다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르게 행동하면 저는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 같아 참기가 어렵습니다. 법운 스님은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대는 강물 위를 떠다니는 나뭇잎과 같군요. 물살이 빠르면 빠른 대로, 느리면 느린 대로 흘러가야 하는데 자꾸만 강물에 저항하려 합니다. 강물에 저항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눈앞의 낙엽을 가리켰습니다. 저 낙엽을 보십시오. 바람이 불면 바람을 따라가고 물이 흐르면 물 위에 떠서 흘러갑니다. 그러나 자신이 낙엽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강물 속에서도 땅 위에서도 자신의 모습 그대로 존재하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는 일입니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 결국 나의 아집이 문제였군요. 법운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남이 변하면 내가 편해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은 나의 시선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 법입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용기를 가지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한결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남자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잎이 바람을 타고 흩날렸습니다. 스님, 오늘 말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좋습니다. 법운 스님은 빙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물은 오늘도 흐르고 낙엽은 바람을 따라갑니다. 그 흐름을 거스르려 하지 말고 그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십시오. 남자는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불필요한 고집을 부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은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지혜 세 번째 해법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의 번잡한 도심을 벗어난 한적한 사찰. 오늘도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한 청년이 사찰의 마당을 찾았습니다. 30대의 마케팅 담당자인 민우 씨는 최근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팀원들과의 의견 차이, 상사의 끊임없는 간섭, 그리고 고객사의 변덕스러운 요구까지 맞물려 그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법운 스님 앞에 조용히 앉으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준비하고 결정하지만 늘 주변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고객사의 요구는 시시각각 변하고 팀원들의 기대도 저마다 다르고 상사의 의견까지 조율해야 하니 제 결정을 밀고 나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법운 스님은 그의 말을 조용히 듣고는 사찰 뒤쪽에서 보이는 산자락을 가리켰습니다. 저 산을 보게나 비가 오면 물길이 바뀌고
바람이 불면 흙이 흩날리지. 사람들은 산의 길을 바꾸려 하고 때론 나무를 베어내기도 하네. 하지만 저 산이 스스로를 바꾸나. 겉모습은 조금씩 달라질지언정 그 본질은 언제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 민우 씨는 저 멀리 보이는 푸른 산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산은 오랜 세월을 버티며 바람과 비, 사람들의 발걸음까지도 묵묵히 품고 있었습니다. 법운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의 기대와 평가 속에서 흔들리기 쉽네. 하지만 남의 시선에 따라 방향을 바꾸다 보면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지. 중요한 것은 남의 말이 아니라 내가 준비한 것이 충분한지, 그리고 그것이 올바른 길인지 점검하는 것이네. 민우 씨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스님, 저도 고객이나 상사의 요구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 그들의 기대를 맞춰야 하는데 어떻게 제 길을 지킬 수 있을까요? 법운 스님은 천천히 흙길을 걸어가더니 작은 개울가 앞에서 발을 멈추었습니다. 이 개울물을 보게나. 물이 산을 만나면 어떻게 하지? 돌을 피해 흐르거나 천천히 스며들지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산이 개울물에 의해 무너지는가? 아니요. 물이 아무리 흘러도 산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죠. 그렇지. 산은 바람이 불면 바람을 품고, 비가 내리면 비를 머금고, 강물이 흐르면 강을 따라주면서도 결국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자네도 그래야 하네. 흐름에 맞춰 유연하게 반응하되 본질은 잃지 말게. 민우 씨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흐름을 거스를 필요는 없지만 흔들리며 중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법운 스님은 빙긋이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바람과 같고 세상의 요구는 흐르는 물과 같네. 하지만 흔들리는 바람과 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산처럼 너의 중심을 지킬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 민우 씨는 다시 한번 저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서 고객사의 요구가 변하고 상사의 기대가 계속 달라진다 해도 그것이 자신의 본질을 바꿔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며칠 뒤 그는 중요한 프로젝트 회의에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피드백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되 자신이 준비한 방향성과 철학은 그대로 유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지혜는 즉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타인의 눈치나 영향을 받지 않고 일의 과정과 결정을 내가 준비해온 것들을 바탕으로 추진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우리는 일을 처리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준비하고 조사한 내용에 따라서 일을 추진하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이 다른 의견을 보이는 경우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추진하는 방향이 맞는 건가? 이럴 때 우리는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타인의 평가는 언제나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음을 명심하세요. 오늘은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지혜 3가지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타인의 결정을 쿨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타인을 인정하는 용기, 즉 나와는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니다, 즉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앞으로 타인의 반응으로 인해 마음이 흔들릴 때 이 3가지 해법을 기억하셔서 적용해 보세요.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마음을 평온하게 해드리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